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 스탁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주식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나요? 많은 분들의 고민이시죠. 이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실전 매매의 특급 기술, 오늘도 바이킹 스탁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킹 스탁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요, 들어오신 다음에 채팅창 통해서 소통 남겨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일일 일비하는 투자가 아닌 좋은 종목을 미리 선점해서 마음 편히 지켜보는 투자가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선호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코드 1212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한선호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식 잘 사고 잘 파는 바이킹 스탁,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이름처럼 이 최선호 주만을 골라서 소개해 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한선호 전문가님과 바이킹 스탁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또 특별하게 간단한 소개를 준비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첫 방송 시작하고 뭐 한 달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제가 사실 생각하고 있었던 또 어떤 부분을 좀 잘 정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인사드렸을 때 사실 저는 재미있는 투자 전략이 있고 조금 남들과는 다른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는 좋은 투자 전략이라는 거는 다들 말은 쉽게 해요.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판다. 근데 실상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 보면 그 누구도 그렇게 잘 안 해요. 또 전문가들도 방송을 여러 봐도 또 아닌 분들도 대다수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 나올 때 제가 확고하게 제 투자 원칙을 지키고 제 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그걸 이해시켜드리고 또 그게 얼마나 좋은 투자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회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심야의 제방을 봤는데 내용도 좋지만 뭐 열정, 성의, 기법 등이 마음이 다가왔고, 그다음 대부분 전문가의 시각을 피상적으로, 피상적으로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이런 뜻이에요. 본질적인 현상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관계하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런 뭐 거래량, 세력, 뭐 어떤 차트 이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완전 저만의 뷰예요. 저 진짜 아무 대본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열어두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제가 여태까지 느껴왔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것들을 미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만의 뷰를 한번 잘 시청해 주신다면 정말 좋은 수익도 따라올 거고, 주식 투자는 정말 이게 현명하고 좋은 주식 투자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 한선호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고요. 이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또 어제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또 시황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장? 사실 일단은 오늘 시장 초반부터 저는 이제 나스닥 선물 시세가 이제 8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움직이면서 환율에서 좀 급반등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조금 불안하게 생각을 했고 그 부분부터 정리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요. 이 국내 시장은 뭐 물론 유가의 여파도 받지만 가장 큰 건 저는 환율이라고 봐요. 근데 이 환율이 아침에 급락 뒤
급등을 막 쫙 올려버리고 그다음 또 내려오는 그 시세를 바로 목격을 해버린 거예요. 1분 이내에 벌어졌던 일인데 뭐 누군가 주문 실수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하루 변동폭이 웬만해서는 1%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환율은 뭐 0.3, 0.5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데 뭐 못해도 한 3%, 5%가 움직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슨 사단이 난 정도로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이 좀 불안정스러웠다라는 걸 정리해드리고요. 일단 추수감사절, 네, 연휴로 어제 휴장을 했어요. 미증시는. 그리고 앞으로 앞두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주목.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소비재 쪽, 이런 쪽에서는 조금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미국 증시가 최근 괜찮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시세의 흐름이 산타랠리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는 쉬었지만 유럽 증시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로 인해 일본 증시도 상승하면서 출발. 사실 국내 증시도 출발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피에서 오늘 좀 약세가 이어졌죠. 그리고 코스닥도 소폭 하락. 왜냐하면 오늘 수급이 쏠림이 좀 강했던 하루인 것 같아요. 새롭게 상장되는 이 종목 두 종목에서 뭐 200%, 300%의 상승률을 보였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 두산 로보틱스에서 강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돌아가는 그 자금들을 모두 흡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에코프로 필두로 대부분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인질들을 이제 석방하고 풀어주겠다. 이거를 이제 첫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13명이 석방되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이슈 악재가 터졌을 때 시장이 그렇게까지 하락은 안 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휴전이 되고 석방이 되고 뭐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에 물론 증시가 좋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서 정말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조금 더 진정세가 있다라면 증시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얼마 전에 이제 푸틴의 심정지설이 있었죠. 그 뒤로 조금 잠잠한 편인데 여기에서 좀 좋은 호재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 좀 이제 정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총선에 출마할 거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어제 사실 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노란톡방에서 이전 왜 한동훈 관련주 노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왜 이러한 좋은 시세에 움직이지 않냐.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자꾸 드리는 게 좀 뭐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어요. 신선함을 자꾸 추구해야 되고 새로운 걸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더 좋은 매수세를 불러올 수 없는 그러한 종목이라면 정말 좋은 시세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알았던 건 뭐 물론 참고사항 그 정도의 뭐 이게 이슈가 되려면 정말 이 한동훈 장관이 정말 대선에 나온다. 그럼 다시 예전 인맥주가 움직일 거예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너무 빨라졌어요. 대선 뭐 2년 전부터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인맥주들을 나중에 공략할 때 쓰는 거고 지금은 새롭게 그려지는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가가고 또 관련주를 편입하셔야 보다 좋은 투자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것들은 조금 지금 당장에는 왜냐하면 최근 얼마 전에 급등이 이미 있었어요. 그 뒤에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시세가 이미 파동이 나온 상태면 다음으로 올라갈 때는 이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하게 돼요. 그게 주식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좋은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 노보디스크 프랑스의 3조 투자. 근데 사실상 이 이슈 역시 시장에서 많이 뿌려진 재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예전만큼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괜찮은 시세를 많이 보였어요. 오늘 뭐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 괜찮은 시세 상승이 있었고 사실 뭐 한미약품, 동아ST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크게 시세를 보이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슈도 뭐 알고는 있지만 되게 시장을 화끈하게 달아오를 만한 그런 재료는 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코스피 200, 세아베스틱 신규 편입 7구 종목 교체. 저는 이런 것들을 되게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살피거든요. 이유는 이렇게 제가 이제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어요. 뭐 사실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뭐 여러분들 공매도 이야기 많이 하죠. 저는 사실 공매도 따위는 주식에서 별로 두렵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전망에 올라갈 종목은 공매도든 뭐 공매도 할아버지가 와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점에서 올라갈 때 그 시세 파동이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고점에서 잡으면 공매도 가격 조율의 원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두려워한다라면 고점의 종목을 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이유를 좋아하냐? 이런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들어간다라는 건 외국인 기관 패시브 자금이 여기에 이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덩어리 돈들이 이제 크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좋은 종목들을 내가 또 다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의 방향성은 정말 너무 좋아요. 이걸 꼭 공매도가 있어서 주가가 안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락하고 힘들어? 정말 그런 이야기는 저는 재미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만 내가 잘 정리해도 충분히 외국인 기관 자금이 들어올 종목들이 미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이슈를 살필 때 저는 정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진짜 뭐 쫙 살펴봤는데 좋은 종목들 말씀드릴게요. 보로노이, 예, 그리고 프로텍, 그리고 뭐였어요? 네오이즈, 대부시스터즈, 뭐 이런 종목들 정말 접근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뉴스들을 잘 정리하면서 앞으로 공략해야 나갈 종목,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내 이슈부터 글로벌 이슈까지 자세한 시장 이야기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노란톡방 이야기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수익도 짚어보고요. 또 아직까지 노란톡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어제 수익 이야기에 이어서 뭐 비슷한 수익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큐로셀이나 위메이드 더 큰 수익들도 많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내려두고 그래도 최근에 올렸던 수익 그리고 더군다나 인스웨이브 시스템 이 관련주들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관련주예요. 한동훈 인맥주 노을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부방이나 이런 종목들 말고 최근에 다시 떠오르는 건 정책주예요. 거기에서도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오픈롤 그리고 한싹 그리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어제 저희가 20% 이상 수익 구간도 받고 그에 따른 수익은 이렇게 챙겨왔어요. 그런데 오늘 시세를 또 봤더니 오픈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너무나도 괜찮았어요. 어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또 하나 더 짚어드렸던 거 있죠. 꼭 한동훈 관련주뿐만 아니라 카카오 관련해서 이슈가 더 그려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차트는 올라온 것도 아니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시세까지는 저는 만족스럽게 봤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상승분을 어느 정도 돌려낼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차트가 눌려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만큼밖에 안 올라온 것 같이 보이실 수 있어요. 이게 최근 단기적으로 몇 프로가 올라온 거냐면 한 45% 정도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45%. 단기적으로 한 3, 4일 만에 상당히 높은 수치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저점에서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차트의 그림만 봐서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차트에서 이걸 보면은 한 3%, 한 6% 올라온 것 같은 차트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6%가 아니에요. 45%예요, 여러분. 45% 올라온 게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이너스 20%를 내려간다고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뒤에 하락 파동. 이게 20%가 내려온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20%가 내려오고 이 저점에서 잘 사서 다시 파동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내가 체크하고 거기에서 이런 20% 이상 수익을 잘 챙겼다면 그 뒤에 저점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을 흐름을 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한번 해보신다. 저와 함께 노란 톡방에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사실 오늘은 조금 약세였어요. 왜냐하면 웹툰 관련주들이 어제는 강세가 맞았지만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무슨 종목이 상한가를 갔나요? 네, 어제 핑거스토리. 네, 핑거스토리가 제3자 유증 그 70억이 이제 곧 납입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납입이 된다라면 앞으로 웹툰이나 VR, XR 이쪽으로 더 발전된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로 인해 이 웹툰 관련주 또 이슈가 있죠.
네이버 웹툰이 앞으로 나스닥 증시에 상장될 수 있는 그런 호재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웹툰 관련주를 잘 분류해서 그렇게 한번 다가가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 차트적으로도 아직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제 얼굴만 들었는데 33%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다. 코스닥 성장주 정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바닥에서 150%, 200%씩 금방금방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올라가야 그 정도를 내가 수익을 원할 수 있는 거지 고점에서 사서 내려오는 거 공매도 때문에 탓하는 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 건지 저처럼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어떤 시나리오 이슈를 가지고 올라갈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내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많이 알려드려요. 저는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 메커니즘을 이쪽으로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에서 더 간다, 뭐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밑에서 충분히 시세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안내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진짜 저점 매수에 대한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고 싶다면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복리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또 한번 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부터 노란통 이야기까지 훑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해 보시고요. 이번 시간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살펴보는 오늘의 스타킹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스타킹 먼저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영향을 미치면서 다소 주춤했던 로봇주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제약바이오 오늘장에도 다시 한번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 아마존이 로봇 청소기 제조업체 아이로봇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오늘 아이로봇, 에브리봇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부강약품, 우울증 치료제, 라투다정 품목 허가가 승인이 나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신작 출시 기대감에 또 한 번 상승을 보여준 드래곤 플라이까지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스타킹도 다양한 종목과 또 업종들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 한선호 전문가님의 픽은 뭘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장도 또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어제 또 바이킹 종목으로 그렇죠. 소개해 주셨었는데 네. 오늘 뭔가 또 해주실 말씀이 아마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하루 만에 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전문가님께서 픽해 주신 종목은 뭘까요? 네, 제가 픽한 종목은 에브리봇,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리고 부강약품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네, 제약바이오와 로봇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까지 픽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정리를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2차 전지 사실 소재 하락, 소재의 가격 하락, 그다음 중고차 판매의 하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 2차 전지는 조금 저는 아직까지는 개선될 사항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조금은 뭐 물론 고점 대비해서 낮은 건 맞아요. 그래서 뭐 저점에서 한 번 더 내가 노려볼 수는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시세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로봇 쪽은 특히 보여지는 악재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단지 단기적으로 고가에 좀 올라갔다가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조금 하락세가 많지만 최근 새롭게 대장으로 떠오른 두산 로보틱스 이 종목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봇주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어제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넥신, 큐로셀부터 와야죠. 큐로셀 그리고 제넥신 그리고 이어지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까지 어제 정리해드리고 오늘 저점 대비해서는 한 10%에서 11%까지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더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대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좀 해드릴 건데 이 종목을 봤을 때 제가 매드팩토가 생각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벡토서티브를 개발해서 정말 앞으로 이슈가 될 거라고 봤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작아서 안 보였을 거예요. 사실 조금 속상한 이야기지만 그 임상이 좀 별로 진행 결과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코스닥 150에서 이탈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코스닥 150 종목에서 나오게 된 거죠. 사실 매드팩토의 차트를 한번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 제가 정말 대박 바이오 종목이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면 상장 당시 10,000원 정도의 주가가 여러분 11만 원까지 사실
정말 엄청난 1000% 이상의 상승을 그렇게 보였잖아요. 물론 고점에서 이게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큰 손실을 본 건 맞아요. 그럼 바이오 종목이 어렵고 안 해야 되는 거 맞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이어지잖아요. 고점에서는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고점인지 모르겠다라면 저점에서 얼마나 올라온지를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300% 이상이 올라온 종목은 저점에서 너무 거품이 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정 주가라는 게 있어요. 주가는 그 주가를 지켜낼 수 있는 거는 실적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호재의 임상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하락하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아시고요. 하지만 큐리옥스를 좋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구간에서 이제 이러한 시세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 다시 한번 보면 일단 오늘 어제 여기에서 끝난 게 오늘 또 요만한 양봉에 한 10% 정도의 시세가 나왔어요. 사실 뭐 솔직하게 저도 이게 타점을 좀 잡고 싶었는데 워낙 또 제 투자론상 좀 저점에서 제가 딱 잡고 있어야 이 종목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릴 수 있는데 이미 좀 시세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있는 노랑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소개를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막 강하게 못했고 그래도 이 방송을 보고 오늘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은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늦지 않았고 다만 최근 상승폭이 조금씩 커져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좋은 매수 시점은 조금 하락하거나 약세를 보일 때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타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다음 주에 한번 공략하시기는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카티 치료제, 카티가 저는 정말 시장,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는 리튬이 진짜 뭐 리튬, 그다음 뭐 브롬 여러 가지 소재들이 정말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다면 바이오에서는 유전자, 뭐 카티 이쪽으로 정말 더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노리시고 오늘도 기관에서 매수가 괜찮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매수세가 붙어 있다. 어제 정리해드렸죠.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수급, 특히 거기서도 연속성이 있어요.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는 대부분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이 친구들은 정말 오래도록 조금 매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간의 매수는 우리가 꼭 살펴보자.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정말 이거예요. 외국인 계좌만 있는 거지 너무 많은 외국인이요. 20만 명이 외국인이래요. 그 외국인이 뭐 누구 10,000명은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처럼.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수급은 정말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에브리봇이에요.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거 발음할 때 좀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에브리봇. 이렇게 좀 말을 좀 편하게 하기 좀 좋은 그런 로봇 종목 중에 하나고 조금 기분 좋은 차트 흐름도 있었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고점을 찍고 난 뒤에 사실 로봇 쪽에서는 좀 선조정을 좀 먼저 받았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이슈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됐을 때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고가 대비 조정폭은 크지만 그렇지만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빠른 조정이 크게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바닥은 아니에요, 물론. 왜냐하면 더 바닥에서 올라온 22,450원을 찍고 그리고 난 뒤에 저항을 받으면서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차트 설명을 드릴 때 고점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지게 돼요. 주가 가격 하락이 더 떨어지게 되는데 왜? 어디에서 또 우리가 팁을 얻을 수 있냐. 자, 단기 저점은 9,800원 10월 27일 날 찍었네요. 그 뒤에 이평선들을 가볍게 올라타잖아요. 이전에는 21선 지지를 못 받잖아요. 못 받고 이탈을 하다가 이번에는 변동폭이 급하게 하락하는 게 없이 약간 스무스해지면서 매도세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싸다.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안 생기는 그런 매도보다는 매수가 조금 더 위에 올라서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도와 매수의 힘이 차트에 다 그려져 있는데 그 시세 파악 힘을 내가 느낀다라면 지금 접근하기에는 너무 좋죠. 더군다나 오늘 이슈가 어떤 거였냐요. 보시면
아마존이 로봇 청소기 제조업체 아이로봇을 인수하면서 유럽연합 반독점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어요. 뭐 직접적인 역량이 에브리봇에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에브리봇 역시 이쪽으로 계속해서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가장 이슈가 되었고 금일 장중에 한 10% 이상 강세 시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의 강세가 사실 여러 로봇 종목들을 오늘 끌어올렸어요. 정말 로봇 종목만 해도 제가 편입해서 보고 있는 게 한 20종목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한 종목으로 에브리봇 역시 오늘 좀 강세의 시대를 그렇게 보이다 마지막에는 정말 더 두산 로보틱스로만 집중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로봇주들은 조금 더 큰 강세를 보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다가가기에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로봇 관련주 이거 말고도 정말 많거든요. 그거 다 취합해서 알려드렸어요. 계속. 왜냐하면은 로봇 관련주 대부분이 가격이 이런 높은 구간이 아니잖아요. 저는 높은 구간이었으면 그렇게까지 강조를 안 드려요. 하지만 저점의 구간에 로봇 관련주 어느 정도만 내가 넣어놔도 그 업종 시세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 업종 시세 때문에 그냥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에브리봇처럼 호재가 하나 터지면 더 크게 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 대장주를 알고 업종 시세가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보여진다면 거기에 맞는 종목으로 내가 편입하시면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럼 되게 주식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를 내가 올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그려지는 그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발맞춰 본다. 그런다라면 충분히 더 좋은 수익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브리봇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 주에 한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뭐 좀 생소하죠. 근데 부강약품 왜 보통 약국에서 약 사면은 많이 저는 봤던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왜 또 부강약품을 좋아하냐? 뭐 사실 이건 또 뒤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인데 안트로젠이에요. 안트로젠이 참 이 줄기세포 관련해서 재밌는 회사라 제가 정말 너무 많이 투자를 했고 또 뭐 바이오 연역은 저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안트로젠으로 정말 높은 수익을 얻었지만 사실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왜 안트로젠과 부강약품의 관계가 있어요. 이전에 부강약품이 안트로젠 대주주였고 그 지분을 지금은 판 상태예요. 물론 관계는 지금은 없어요. 그로 인해 부강약품이 차익을 얻었죠. 안트로젠이라는 회사에 잘 투자해서 그에 따른 주가의 수익을 얻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투자의 수익을 이 회사 부강약품이 잘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안트로젠은 좋지는 못해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속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니 회사 CEO가 본인 회사가 많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회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약간 많이 소외를 받았고 정말 그 뒤로는 누구도 기대감을 좀 안 가졌던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 여러분들이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저로 인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올라가더라도 내가 좀 피해야 될 종목은 어떤 건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에 악재도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안다라면 이 회사는 대표가 앞으로 마인드가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강약품은 오늘 조현병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됐어요. 이 라투다정이라는 게 식약처 품목 허가 승인을 받은 거예요. 사실 미국 FDA 쪽보다 이 식약처 허가는 좀 호재로 반영하는 게 좀 약하긴 해요. 그로 인해 오늘 고점을 찍었다가 쭉 미끄러지는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려요. 저점에서 이제 첫 시세 파동이 나왔어요. 호재로 인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스타킹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주목받은 업종과 종목들 이미 전문가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인데 방송에서 다 못 다룬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 1212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한선호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선호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셀킹 시간인데요. 오늘 또 어떤 꿀팁 준비해 주셨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진입하기 좋은 차트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매일매일 넘쳐나는 꿀팁들을 방송에서 다 공개해 주셔도 되는지 살짝 걱정도 되고요. 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계속 알려드려도 한 번에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더 드릴수록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좋은 부분들을 더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뭐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흐름을 읽자. 지지 저항을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차트를 볼 때 항상 지지 저항만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너무 단기적으로 내가 급등 종목에서만 뭘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라면 사실 발전되지는 못해요. 맨날 그 그림에 취해 있고 뭔가 내가 내려가면 세력이 운전을 이렇게 했네 이런 핑계 탑밖에 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주식 투자를 내가 하는 게 아니네요. 내 종목을 누군가 만지는 건데 그럼 왜 해요 그런 걸?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점에서 내가 고점으로 가는 그 흐름을 익히고 보는 거지. 내가 고점에서 누군가 운전을 하는 거라면 정말 별로 아닌가요? 그럼 나는 맨날 뭔가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욕을 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이 기본적인 틀에서 추세 흐름을 한번 타고 매매를 해본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이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자금이 높은 분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하시는데 꼭 자금이 너무 낮은 분들이 빨리 이거 사서 3% 먹고 뭐 다른 거 해서 뭘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거래량이 붙고 뭔가 급등락이 있는 종목들을 많이 해요. 물론 그 종목들을 잘 다루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상위 1%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그 문이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확률적으로 조금 더 넓게 가져가시려면 자금이 낮다라고 해서 꼭 그런 종목들을 하기보다 지금 계속 제가 자금이 낮은 상태로 할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더 큰 자금이 왔을 때 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천천히 배워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낮다고 너무 단기 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그리고 추세를 타는 거. 주식은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파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흐름을 타야지 자꾸 거기에 쫓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아가기 시작하면 뇌동매매로 어쨌든 계좌 손실은 너무 빠르게 그렇게 없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선호가 드리는 이야기 왜냐하면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해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그 아픔을 알고 있고 그게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 진입하기 좋은 차트예요. 누구는 그러겠죠. 이런 걸 왜 진입해? 왜냐하면 급등을 하는 종목들을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이런 차트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할 거예요. 근데 왜냐면 거래 터진 흔적도 없지. 뭐 그분들의 이야기를 빗대어하면 거래량이 푹 터지고 200억, 300억이 터져야 이제 뭐 매매를 한다는데 그럼 주가는 어디 있냐면 이쯤에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럼 여기에 사서 이쯤에 가는 종목을 해야지 왜 여기 올라온 걸 이만큼 올라온 거를 사서 세력이 올리네 내리네 얘기하냐 이거죠. 아니 여기서 여기를 올라갈 걸 사서 갖고 있는 게 주식 투자라니까요. 여기에서 사서 내가 뭘 하면 손실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물론 10번 중에 7번, 6번도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손실 났을 때 그 하락폭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선명한 주식 투자라는 건 조금 저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유일 로보틱스요. 물론 업종 이해돼야 되겠죠. 로봇 관련주를 선택해야 된다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저항을 받고 떨어졌어요. 아까 에브리봇이랑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왜냐? 업종이 똑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요. 회사는 다르지만 그 업종 시세라는 건 거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내려왔다라면 저항을 받던 이 주가가 고점에서 점점 더 하락 파동이 낮아지잖아요. 어느 순간에 여기서부터 똑같잖아요. 이평선들을 타면서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의 하락 파동, 가격을 더 내려가는 그 매도세의 압력이 약해진 거예요. 이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돌려내는 이러한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확률이 너무 올라가요. 이거는 정말 저 한선호처럼 주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저항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쭉 받고 그 뒤에 대장주의 업종 흐름을 이해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세를 본다라면 뭐 에브리봇을 할 수도 있고 유로메카를 할 수도 있고 유일로보틱스를 할 수 있고 로보로보를 할 수 있고 뭐 로보티즈 뭐 티로보틱스 뭐 다 나와요. 티라유테. 정말 로봇주는 저는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 다 차트가 비슷해요. 근데 올라갈 때는 이슈야 물론 달라서 누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확률이 그냥 나와요. 여기에서 사두면 너무 쉽게 가격 회복을 다시 추세를 바꾸겠다라는 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항을 받다가 다시 지지를 받는 이런 흐름들을 꼭 한번 이해해 보세요. 물론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하지만 우리가 저점을 잡고 더 고점으로 가는 걸 원한다면 항상 이런 미묘함에서 달라지는 이 차트 흐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좀 당당하게 말씀드리려고 다시 한번 준비했어요. 예, 진입하기 좋은 차트가 이제 됐어요. 제가 왜 이때 40%, 50% 수익을 챙길 때 사실 저는 방송에서도 정말 당당한 이유가 저는 해놓고 그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고점에 올라갈 때 우리가 선택해서 잘 수익을 확보했다라고 쳐요. 그럼 여기에서 왜 분석을 어떻게 해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춘다? 물론 누구나 분석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냥 그대로 그려지잖아요. 한 마이너스 한 20, 몇 프로예요? 한 20% 가까이 내려온 것 같은데 고점 대비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가 정도 내려왔어요. 그러면 사실 투자를 잘 못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올라갔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 이슈를 먼저 알고 그 미묘함,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진입해서 우리가 수익을 50%를 벗고 우리는 수익을 확보하고 누군가 우리 수익 확보한 걸 누군가 사서 물린 거예요. 정말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야죠. 주식을 한다면 내가 싸게 사서 팔아야 되는데 왜 남들이 싸게 산 거 비싸게 파는 걸 사주냐 이거죠. 저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익 욕심은 있는 거 누구나 알고 있어요. 주식을 한다면. 하지만 올라간 거에서는 되도록 하지 않는다. 이거 꼭 한번 명심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왜 이제 진입하기가 좋냐. 주가랑 골든, 제가 이거는 위메이드 들어갈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주가 골든 크로스 만들 때 이렇게 쭉 올려요. 그 다음 다시 이평선에 붙이기 위해 가격 조정을 쭉 보여요. 그게 딱 여기에서 지금 만났잖아요.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 타점을 다시 노린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2차 파동 랠리가 나온다라면 이전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사실 어때요? 내 본전만 와도 다행이야 라고 생각했더니 본전에 왔어. 그럼 털어요. 근데 저점에 산 사람은 어때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까지 올라가서 또 높은 수익이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주식의 심리라는 거예요. 내가 고점에 사면 무조건 쫄릴 수밖에 없고 크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다면 내가 정확한 진입 시점에 급등 종목이라면 급등 구간에서 어디에서 탈지 미리 예상을 해야 돼요. 그냥 단번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러분 종목은 너무 많아요.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구간들이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 하나에 목매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거는 딱 먹고 내가 다른 종목에서 또 거래하다가 좋은 시점이 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접근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제 예상대로 딱딱 그려지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위메이드 공략 한번 원하신다면 한번 꼭 오셔서 저랑 같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세 나올 때 너무나도 강하고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메이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고, 이것도 한번 정리해보죠. 진입하기 좋은 차트인데 비트컴퓨터예요. 요즘에 의료 AI 기기 쪽으로 사실 시대가 좋아요. 근데 비트컴퓨터는 원격 의료, 예전부터 정말 오래도록 인피니티 헬스케어, 비트컴퓨터, 뭐 이지케어텍 이런 종목들 정말 예전부터 좋았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뷰노, 루닛 이런 종목들한테 조금 사실 의료 AI가 붙으면서 좀 빼앗겼어요. 좀 다소 아쉽게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진짜 원격 진료하면 그냥 비트컴퓨터로 그냥 게임이 끝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의료 AI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바닥에서 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원격 의료 쪽으로는 더 진행해야 될 상황들이 많고 그로 관련해서 이슈가 될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실 때 이런 윗꼬리들 단 거 좋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매집봉이라도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윗꼬리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을 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저점에서 지지로 바꾸고 있잖아요. 추세 형국을 저항해서 다시 지지로 바꾸는. 거기에다가 오늘 의료 AI 쪽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좋았던 이슈치고는 시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격 의료 쪽에서 오히려 시세가 한번 몰아친다라면 오히려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차트 이런 미묘함에서 내가 들어간다. 그리고 차트를 그리는 화가가 된다. 이런 장대 양봉을 내가 그리는 거예요. 내가 다 누군가 그려놓은 거를 따라 타는 게 아니라 주식은 그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절대. 이건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상위 1%인데 1%가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항상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를 미리 예상해서 좀 들어가 본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오셔서 같이 한번 거래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하기 좋은 거, 또 흐름이 좋은 거, 퓨런티어예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난 뒤에 정말 좋은 시세를 계속해서 보였어요. 그러고 이 흐름이 좋다라는 게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을 낼 구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자, 상승할 때는 크게 상승을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 뒤에 어때요? 상승하고 또 밀려서 지지선을 유지를 해주고 박스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파동이 10,000원이에요. 여기 구간이 10,000원. 그럼 퍼센트로 얼마예요? 못해도 한 30%, 40%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잘 운영을 했다라고 보세요. 그럼 고점에서 잘 매도하고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타점을 잡고 물론 말처럼 후행성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얄미울 수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점에서 매도하고 또 저점에서 어느 형국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그다음 또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이런 파동만 잘 먹었다. 이런 흐름을 박스권을 그리는 종목을 안다라면 여러분들이 꼭 진행해 보시는 것도 정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거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CJ ENM이요. 악재가 많았죠. 왜냐하면 최근에 영화관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누구도 영화관에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실적 밸류가 정말 낮게 측정이 됐고 안 좋은 악재 흐름에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네요.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봤어요. 이게 여러분 골든크로스예요. 5일선이 다시 이전에는 5일선이 낮아요. 5, 20, 60, 120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바꾸는 거예요. 5, 20, 60, 120 이렇게 선이 바뀌어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그런 시세 흐름인데 그렇다면 CJ ENM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또 이에 관련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 또 이에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취합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에 한번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도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차트 분석 기법들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 더 자세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전문가님의 실전 기법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한선호 전문가님의 바이킹 종목들의 수익률은 어떨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게 또 투자의 첫 걸음이 되겠죠. 내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 오늘의 바이킹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바이킹 종목 준비돼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바이킹 종목입니다. 머신 비전 솔루션 및 딥러닝 AI 검사기를 연구 개발하는 트윈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트윈이라는 종목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이 트윈이라는 종목 네. 또 많은 분들께는 조금 생소한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생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문가님께서 또 픽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정말 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저는 정말 한결같아요. 차트 다 이런 그냥 모르겠어요. 바닥에 있는 애인데 얘가 왜 올라가? 이걸 정리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돌아가는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업력을 이해한다면
매수세가 충분히 몰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구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계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안 보는 종목일 것 같아요. 트윈이 뭐야 LG 트윈스도 아니고 정말 그 정도로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종목이지만 이 종목이 시세를 보일 가능성이 전 너무나도 높다. 그렇게 좀 정리하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바닥에서 흐름이 이미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나왔어요. 이미 바닥에서 시세 흐름이 이게 여러분들의 뭐 봉 하나가 얼마 안 되니까 크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양봉으로 갔다 음봉으로 꺾고 또 양봉으로 갔다 이거는 일반적인 시세는 아니에요. 사실 바닥에서 누군가 흔들면서 좀 매집한 국면의 흐름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어느 정도 이쯤에서 많이 물량을 매집해 놨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나중에 잘 터지고 난 뒤에는 정말 매집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돼서도 안 가는 종목들은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가격 구간이 어느 정도 형성된 거는 확률적으로 너무 높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그 차트 흐름, 거래량에서 봤을 때도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매출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더라고요. 투임이 145억. 뭐 물론 코스닥 되게 소형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145억이 누구한테는 좀 낮게 보일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지만 투임 이 시가총액 진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가 매출 145억을 했다라는 거 상당히 높게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전년 대비해서 상승 24% 정도로 상승했고 투임이 하는 건 이거예요. 산업용 AI 검사 로봇 기술로 시장 공격 본격화. 사실 엮일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정말 뭐 최근에 로봇주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사실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장 자동화 설비 들어가는 예를 들어 뭐 제 대표적인 종목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시세를 크게 그렸고 그 뒤에 사실 로봇주로 다 엮였어요. 왜냐하면 감속기 제어 이런 기어 이런 무슨 감속 어쩌고 하면서 다 로봇 쪽으로 엮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투임이 엮일 수 있는 건 저는 이렇게 봐요. 의료 AI 쪽으로도 엮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로봇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이 튜닝 쪽으로 해서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과 너무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머신 비전 검사, 딥러닝 알고리즘 기술 기반 AI 검사기인데 이게 이 회사도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보시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여기에 의료 AI까지. 네. 의료 AI. 그렇다면은 이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장 트렌드가 다 맞는 거잖아요. 공정 자동화를 추구해서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그 고객사 입맛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으니 너희들 우리한테 기술 개발 맡겨라. 그럼 우리 하겠다. 그 정도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은 전 좀 있다라고 봐요. 뭐 되게 높은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술력을 가지고 앞으로 시세 상승 몰이를 한다라면 여러분 고개를 들었잖아요. 저는 사실 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 좀 싫어요. 그래서 어제 그 종목 못 잡았던 게 좀 아쉬워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은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사실 좀 말씀을 드렸어요. 사두시자. 왜냐하면 다음 주에 좋은 시세가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투임이라는 종목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늦게 보셨지만 저는 다음 주부터 해서 시세가 괜찮게 그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재미없는 흐름은 오래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시세 파동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띄우기 시작한다면 이제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아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소 시가총액이 좀 낮고 유통지수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주주 비율이 76% 정도 돼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24%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거래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매물대가 좀 없을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그 뭐 매매가 안 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매매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트윈 배워봤는데요. 한선호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시선으로 포착해 주시는 바이킹 종목이죠. 트윈의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새롭게 시작될 한 주 지금 들어오셔야 월요일장부터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 1212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입장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한선호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이킹 스탁 오늘의 핵심까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킹 스탁 오늘의 핵심입니다.
조현병 치료제 등 승인 소식의 부강약품 오늘장 스타킹으로 살펴봤고요. 주식 투자의 핵심은 추세를 타는 것이죠. 자세한 매매 전략 노란톡방에서 더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트임인데요. 가격 전략 역시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바이킹스탁을 떠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바이킹스탁 그리고 서울경제TV에 많은 관심과 자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